자, 적고 시작할까요? 자, 혈육의 죽음입니다. 자, 이제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슬프겠죠. 자, 이걸 슬프지 않다고 말할 시는 없을 거야. 자, 근데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향성으로 대응할 거냐와 관련된 가와 나 작품을 갑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이 슬픔을 자, 극복하거나 이걸 토대로 자, 어떤 성숙의 길에 이르는 요런 류의 시도 있을 거고, 자, 그냥 슬프고 이건 극복할 뭐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수는 없을 거니까, 자, 이 슬픔이 극복되지 않은 채로 자, 절망하거나 아니면 체념하는 형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야. 자, 요 중에 자, 오늘 가 작품인 눈물이 자, 위쪽에 해당이 될 거고요. 자, 나 작품이 자, 요 아래쪽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자, 먼저 가는 자, 눈물이라고 하는 시고요. 자, 김현승 작품입니다. 자, 비상문학 고2 이제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작품이기도 하죠. 자, 제가 그때 수업할 때도 요 시가 이제 마냥 쉬운 시만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자, 포인트만 좀 잡아드리면, 자, 시가 눈물이고, 자, 실제로 이 김현승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죽은, 그걸 소재로 삼은 시기는 한데, 요 시는, 자, 기본적으로 슬픔의 표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가 아니에요. 시가 슬픈 이제 아들이 죽어서 슬픈 건 맞겠지만 자, 이 슬픔을 표출하기보다는 자, 본인의 정신적인 자, 성숙에 초점을 더 둔 이제 자, 성숙에 초점을 더 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기 나오는 이제 눈물을 비유한 표현들이 되게 중요한 시기도 하니까 자, 요거 먼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볼 건데 자,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라고 하는 자, 첫 번째 여운으로 시작되는데 자, 덜어는 드물게란 뜻입니다. 자, 드물게 옥토라고 하는 것은 비옥한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는 기름진 땅이고요. 자, 그곳에 떨어지는 것이 작은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한대. 자, 여기 작은 생명이라고 하는 시어의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자, 떨어진다 라고 하니까 하강적인 이미지도 자, 내포를 하고 있을 텐데 자, 이 작은 생명은 자, 눈물을 자, 일종의 비유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관념이 눈물, 작은 생명이 이제 보조관념이 될 텐데 자, 이 작은 생명이 땅에 떨어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작은 생명을 뭐라고도 볼 수 있냐? 자, 땅에 뿌리는 일종의 작은 씨앗이라고 보면 돼. 자, 이 씨앗의 모양과 눈물의 모양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생겼거든. 자, 그래서 결국 씨앗을 땅에 심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본인 화자의 눈물을 떨어뜨린다라고 지금 형상을 한 거예요. 자, 작은 생명이고저라고 하는 첫 번째 연을 지나서 자, 흠도 티도 금가지 않는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 뭐가? 자, 이 눈물이라고 하는 상태. 자, 이 눈물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흠도 티도 금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에 밑줄 치고요. 자, 이거는 자, 이 눈물이 가장 순수함 아니면 자, 온전함을 갖춘 시어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자, 그것을 나의 전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나라고 하는 시적 화자를 이루는 모든 것은 눈물이래. 왜? 자, 나는 아들 잃은 슬픔에 가득 차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이쁜이라고 자, 영탄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 해서 이 시는 감정의 적극적인 표출이라고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3년으로 가면 더욱 값진 것으로 들이라올제라고 합니다. 자, 값지다라고 하는 말에 밑줄을 치면 자, 이 눈물은 자, 시의 화자가 생각하기에 가치가 충분히 있는 자, 요런 측면을 가지는 시어들인데 자, 순수하고 온전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요것들을 뭐라고 해요? 지금 들이라 하올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 그러면 자, 이걸 누군가에게 자, 누군가에게 자,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한번 볼까? 누군가에게 바친다. 그럼 이 누군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자, 들이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아중 진이인 것도 오직 이것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당연히 눈물이겠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자, 아름다운 꽃이 시들물 보시고 갑자기 자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대꾸적인 표현들을 이제 4연이랑 5연에 걸쳐서 보게 될 텐데 자,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먼저 보여. 자, 근데 이 꽃의 상태가 지금 시들미라고 얘기를 한대. 자, 먼저 꽃의 상태를 보면 자, 이 친구는 자, 시든다. 자, 근데 그것을 보시고 그러면 내 높임을 이제 이루고 있는 대상이니까 자, 이 누군가 나보다 높은 사람일 것 같아. 그지? 자,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이라고 합니다. 자, 꽃이 시든 이후에 뭘 맺어요?
자, 열매라고 하는 결실을 맺게 하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열매를 자, 맺게 하신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 자, 요 사람이 바로 아까 내가 이 눈물, 순수하고 온전하고 내 모든 것의 가치를 포함하는 걸 바치는 대상이 되겠죠. 이 누군가에 들어갈 말이라고. 자, 근데 우리가 꽃이 시들음을 보고 열매야 맺혀라 라고 자, 맺게 할 수 있는 건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밖에 없을 거야. 자, 그래서 이 맺게 하신 이 당신이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 치고 자, 이 친구가 자, 절대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 시가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하거든. 자, 하느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이 하느님이 꽃이 시들음을 보고 열매를 최종적으로 맺게 한대. 그런 것처럼 자, 밑에 마지막 연을 봅니다.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자, 그러면은 여기 꽃이랑 1:1 대응되는 시어가 웃음이라고. 자, 그 웃음을 만드신 후에 자, 나에게 뭘 하게 한대? 새로이 눈물을 지어 주신대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물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자식을 잃은 슬픔을 표현했다라고 하니까 되게 부정적인 의미처럼 보이는데 이 시는 눈물을 부정으로 보면 안 됩니다. 반대로 뒤집어야 돼. 자, 이 꽃과 웃음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 이 웃음 금방 끝나요. 우리 평생 웃을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야.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면 웃음보단 울음이 훨씬 길 거예요. 자, 그래서 시듬이라고 하는 요 시어를 통해 이 둘은 자, 일시적이다. 자, 요런 가치를 드러낸다면 열매, 최종적인 결실이죠. 자, 눈물도 자, 이 웃음 지나고 나서 자, 최종적으로 얻어지고 있는 것. 자, 지금 요시에선 가치 있고 순수하고 온전한 것이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자, 전부 다 자, 궁극적인 가치를 내포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결국 눈물을 지어주는데 이 눈물이 그럼 결국 어디에 쓰이느냐라고 얘기를 한대. 자, 아까 얘기했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옥토에 눈물을 떨어뜨려. 그러면 뭔가가 피어나겠죠. 무언가의 이제 새로운 생명 같은 것들이. 자, 그 새로운 생명이 바로 뭐다? 자, 이 슬픔을 극복하고 정신적인 성숙의 상태에 이른 나를 의미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는 슬픔을 표출하는 시가 아니라 자, 나의 그 이후의 정신적인 성숙을 자, 바라는 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자식을 잃은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고 승화하는 시라고 얘기를 해. 자, 유사한 주제를 가진다면 우리 잘 알 거예요. 자, 우리 향가 중에 자, 제망매가라고 하는 작품과 자, 비슷한 주제의식을 가질 거야.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 극복한다는 측면에서. 자, 그래서 같이